일본 나리타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갑자기 승객들이 난동을 부립니다. 난 중요한 스케줄이 있다고. 일본에 내 사업에 사활이 걸린 미팅이란 말이야. 한국 근처는 가기도 싫다고. 이 항공사 내가 꼭 고소하고 만다. 모두가 불만이 극에 달했는데요. 과연 이들은 왜 한국으로 가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산느입니다. 저는 네덜란드의 KLM 항공사에서 일하는 승무원입니다. 저는 제 직업을 사랑하지만 피로감과 일상의 편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몇 년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저는 한때 마법처럼 느껴졌던 비행의 매력이 계속되는 여행과 불규칙한 스케줄의 무게로 인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안전장비를 점검하고 승객을 맞이하고 안전 절차를 시연하는 등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업무를 수행하지만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저를 변화시켜 주었죠. 이 모험이 시작되던 날,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하루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 이미 일본행 비행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비행을 준비하던 중 동료 미아가 한국에서 내리고 싶네라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들르게 될지도 모르죠.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어깨를 으쓱하며 거기 가면 일만 하게 된대요. 쉼이라고는 느낄 수 없다던데요. 지금도 충분히 저는 힘들어요. 라고 무심하게 대답했죠. 사람들이 어찌나 빠르게 일을 하는지 거의 로봇 같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한다고? 우리보다 체구도 작고 서비스도 형편없는데. 게다가 네덜란드보다는 못 사는 나라잖아요? 라고 생각했었죠. 비행은 순조로웠고 승객들의 설레는 눈빛을 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까워질 무렵 기장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승객 여러분, 기술적 문제로 인해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하겠습니다. 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몹시 긴장이 되었습니다. 비상 착륙? 한국에? 전 원래 계획한 일이 틀어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도대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길래 비상 착륙까지 해?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승객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기장의 안내가 있기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제 계획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 스시를 먹을 거를 기대했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순간 예약했던 타지에서의 호텔, 식당들이 생각나면서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비행기에서 내리자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은 활기찬 분위기로 북적거렸지만 차분한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너무 깔끔했어요. 저는 이렇게 밝고 깨끗한 공항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지상 직원과 기술자들이 목적의식을 갖고 정확하게 움직이며 항공기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을 경외심에 찬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효율성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순간 한국에 대한 저의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상 착륙으로 인한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공항에는 뭔가 다른, 거의 환영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대식 건축물과 한국 전통 모티브가 조화를 이룬 거대한 터미널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죠. 하지만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미적 요소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안부터 고객 서비스까지 직원들은 기계처럼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손님들은 불안감과 더불어서 정말로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기내에서는 사고가 날까봐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도 모두 급작스러운 항로 변경으로 인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태였죠. 저는 사실 화가 난 승객들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까 긴장이 된 상태였어요. 비행기가 땅에 내리자마자 승객들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니 일본 못 가서 사업 못하면 너네 고소할 거야. 내려도 왜 한국에서 내려. 어차피 옆 나라인데 몇 시간 더 운전해서 가. 라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대한항공 직원들은 이미 나리타 공항으로 승객들을 보내려고 항공권을 다 들고 온 상태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보상 항공권을 모두 준비해 놓은 상태로 승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찌나 정중하게 사과를 하던지 저는 대한항공 분들이 저희 항공사의 직원인 줄 알았어요. 심지어 승객들의 불만이 터질 것을 대비해서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표 말고도 저희 쪽 책임자와 먼저 보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어떻게 환승 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상황까지 생각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화를 내던 사람들도 항공권의 보상까지 보더니 조용해졌습니다. 그 무엇보다 승객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사실 이건 저희 항공사의 잘못인데도 어떻게든 한국으로 들어온 승객의 편의를 생각하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지보수팀이 있었습니다. 저는 터미널에서 정비팀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항공기를 진단하고 작업을 시작하는지 놀랐습니다. 그들의 조율은 흠잡을 데 없었고 의사소통 방식은 마치 모든 동작을 완벽하게 리허설한 팀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수준의 전문성과 팀워크를 목격하면서 제 일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넋을 잃고 말았어요. 그들이 상황을 처리하는 방식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신념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인의 업무 방식에는 효율성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매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겨있던 저는 또 다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고정관념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던 한국이 제게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 모습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기찼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는 고층 빌딩과 기술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사로잡은 것은 인천의 효율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을 진정으로 감동시킨 것은 제가 경험한 친절이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도착지에서 저는 스트레스와 피로가 겹쳐서인지 몸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숙소를 향해 가다가 급작스런 어지러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전혀 다른 유니폼을 입은 다른 승무원이 저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처음에는 한국말을 하는가 싶더니 능숙하게 영어로 제 상태에 대해 묻더군요. 저는 피로 때문이라고 하면서 괜찮다고 말했어요. 한국인 승무원은 아니라고 하면서 제 곁을 지키며 물을 건네고 안심시키는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의사를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공항 내 의무실로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치료는 모범적이었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승무원들이 보여준 애정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전 세계 승무원들에게 다 동질감이 든다면서 친절하게 대해 주었어요. 누워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을 더듬는 동안 도우미 중 한 명인 수미는 제 곁을 지키며 부드러운 영어로 안심할 수 있는 말을 건넸습니다. 수미의 목소리에서 의무를 넘어선 진심 어린 걱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직원이 아닌 친구의 보살핌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사실 감동받았어요. 직원들은 서로 소통하며 프로페셔널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들은 침착하고 차분했으며 깊은 훈련과 타고난 돌봄에 대한 적성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하여 상황을 처리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재빠르면서도 우아함이 있었고 그 움직임은 저의 불안한 신경을 진정시키는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저에게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승무원들은 공항의 의무실로 이송되는 동안 저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불안에 떨고 있는 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받는 동안 저는 승무원들의 세심한 배려에 계속 놀랐습니다. 승무원들은 의료진과 연락을 취하고 필요할 때 통역을 도우며 제가 편안하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이 보여준 배려와 공감은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전문성과 진정한 친절의 조화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허무는 강력한 조합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메디컬 센터를 경험한 후 저는 새로운 에너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공항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둘러보기로 결심했는데 그 자체가 모험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공항 내 호텔 중 하나였습니다. 객실에 들어서는 순간 평온함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부드러운 조명과 따뜻한 색조로 꾸며진 객실은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곧바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스트레스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푹신한 침대에 누웠더니 마치 구름에 안긴 것 같았어요. 침구는 너무 부드럽고 포근해서 제가 익숙해져 있던 다른 나라의 호텔 침대의 딱딱함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베개는 딱딱함과 푹신함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며 제 머리를 편안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하루의 긴장이 녹아내리고 오랜만에 온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항과 너무 가깝고 바닥에서부터 포근함이 느껴졌어요. 이 따뜻함이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온돌이라는 한국 전통의 난방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환승 중 잠깐의 휴식이 필요한 여행자에게는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요한 실내 분수를 발견했습니다. 공항의 활기찬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평화로운 공간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작은 분수와 아름답게 정돈된 식물이 있는 정원을 걷다 보니 평온함이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작은 안식처와도 같았고
가장 현대적인 공간에서도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곳이었죠. 자연의 아름다움과 도시 환경을 조화시키는 한국의 능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기심은 저를 문화체험구역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의 유산을 기념하는 이 공간에서 저는 한복 부스에 즉시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을 입어보는 것은 마치 다른 시대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한복은 선명한 색감, 우아한 디자인, 섬세한 장인 정신 등 정말 아름다웠어요. 체험용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디자인과 색들이 있었어요. 또한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출출함을 느낀 저는 공항의 음식점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요리는 항상 흥미로웠는데 이번이 그 매력에 빠져들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죠. 다양한 요리를 맛보았는데 맛과 식감이 모두 만족스러웠어요. 불고기는 고소하고 부드러웠으며 김치는 적당한 양의 매운맛과 톡 쏘는 맛을 더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음식 풍경을 맛보는 풍미 가득한 여행이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공항의 다양한 쇼핑 구역 중 한 곳에 와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부터 한국 현지 제품까지 그 종류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특히 스킨케어와 뷰티 제품에 매료되었습니다. 스킨케어에 대한 한국의 명성이 왜 유명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곳에서조차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어요. 저는 홀린 듯이 화장품을 사서 나오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비행기에 탑승했던 저는 그 선입견이 도전받고 재구성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순간, 낯선 사람의 친절과 한국인 승무원의 따뜻하고 능숙한 대처는 의료적 도움뿐 아니라 정서적 위안까지 제공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위해 기꺼이 그 이상의 것을 베풀어주는 이런 개인적인 손길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직업적 의무를 넘어선 친절이었고 그들의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친절이었습니다. 회복하면서 저는 한국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광경과 소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한국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오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의 여행은 단순한 육체적 여정을 넘어 친절과 인간애에 대한 탐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공항의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구석구석에 자부심과 배려가 느껴졌고 환대와 우수성에 대한 한국인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은 단순한 환승 지점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지였으며 한국 문화를 기념하고 전 세계를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곳이었죠. 승무원 일을 하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싣는 순간 저는 단순한 짐이 아닌 한국에 대한 새로운 감사와 사랑을 품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의 경험은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인천공항의 서비스밖에 이용해보지 못한 채로 네덜란드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하늘에서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제 마음은 종종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공감의 중요성, 노력의 가치, 전통과 발전을 모두 존중하는 문화의 아름다움 등 그곳에서 배운 교훈이 제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며칠과 몇 주 동안 제 생각은 계속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의 역사, 사람,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읽게 되었죠. 심지어 한국어로 된 몇 가지 문장을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어의 선율적인 음색에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일을 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마음속에서 저 자신도 놀랄만한 결정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환영하고 변화시킨 문화의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한국 항공사에 입사 원서를 써서 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승무원 일의 활기참과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 결정은 단순한 경력 이동을 넘어 저에게 두 팔을 벌려준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한 걸음이었어요. 한국이 제 삶에 끼친 영향과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열망을 인정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 장벽을 허물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제2의 보금자리를 찾은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연결의 아름다움, 이해의 힘, 타인에 대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의 프로페셔널한 일에 대한 진행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편의와 영감을 제공하는지 제가 비로소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짧은 한국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내 직업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 재구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